안녕하세요, 리턴제로입니다. 파이큐티5 이제 공부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벤트에 대해서 공부를 좀 같이 좀 해볼게요. 이벤트. 자, 이벤트를 지금까지 뭐 안 해본 건 아닌데 여기서는 조금 더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사용하는 코드는 제가 직접 짠 게 아니고 Z코드라는 사이트에 영문 사이트에요. 나와 있는 코드를 기초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에 일단 제가 코드를 좀 갖고 왔는데 실행을 해놓고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자, 요겁니다. 이제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여기 밑에 슬라이더가 있는데요. 이 슬라이드를 이렇게 이제 움직이게 되면은 0부터 99까지 이 숫자가 위에 표시되는 이런 형태입니다. 자,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뭐 이 부분은 항상 동일한 거니까 이 부분도 마찬가지죠. 제목만 바뀐 거고 동일한 거니까 이제 이 부분은 제외하고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일단은 QLCD 넘버라는 부분이 있죠. 그 다음에 Q 슬라이더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봐줘야 될 부분이 요런 게 하나 들어가 있죠. 그 저번 시간에 레이아웃 하면서도 봤던 건데 요 H라는 부분이 이제 가로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라는 거죠. 뭐였죠? 죄송해요. 지금 고양이가 있어서. 자, 요 가로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 슬라이더가 가로로 나와 있다 정도로 이제 인지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V박스 레이아웃이라고 이제 레이아웃을 하나 추가하고 있어요. V박스 레이아웃은 이제 요렇게 세로로 착착착 쌓는 걸 얘기한다 그랬었죠. V. 자, 거기에서 이제 LCD와 슬라이드를 하나씩 이제 집어넣고 있습니다. 여기 있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요렇게 이제 화면에 보일 거고요. 자, 기본적인 레이아웃을 요 레이아웃으로 해가지고 집어넣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는 이제 배치고요. 배치 다음이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22번째 이 부분이 포인트죠. 자, 슬라이드에 그쵸? 슬라이더에 이제 값이 변경됐을 경우에 자, 연결될 슬롯을 정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일단 어떤 특정 객체에 어떤 이벤트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어떤 특정 신호를 보낼 수 있게 되는데 그 신호와 연결되는 슬롯을 여기 안에 넣어준다, 써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LCD에 디스플레이라는 함수에 연결을 시켜주겠다라는 거죠. 자, LCD에 디스플레이라는 함수는 이미 정의가 되어 있을 거예요. QLCD 넘버 안에요. 자, 그래서 디스플레이라는 게 어떤 숫자를 보여준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래서 값이 바뀔 때마다 여기에 숫자를 나타내는 부분이 변경이 되고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바뀌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커넥트라는 거를 처음 써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크게 어려운 부분이 없죠. 이게 이제 가장 간단한 부분이다 라는 거죠. 다음 코드를 한번 가져와서 같이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실행을 해놓고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뭐 특별히 되는 게 없는데요. 키도 이제 이것저것 눌렀을 때 뭐 변하는 게 없습니다. 자, 대신에 ESC 키를 누르게 되면은 자, 창이 종료가 되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랑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어차피 똑같은 부분이고요. 여기 뭐 지오메트리에서 쇼하는 거 똑같은 부분이죠. 여기서 뭐가 잘못된 게 아니라 여기서 뭐 추가되거나 그런 부분은 없고요. 자, 이 부분이 포인트입니다. 자, 함수를 하나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포인트는 이 부분이에요. 자, 이거 저번 시간에도 아마 한번 봤던 것 같은데요. 이건 재정의를 하고 있는 거죠. 키프레스 이벤트라는 게 이미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다시 정의를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키프레스 이벤트는 어떤 키보드에 있는 키가 눌렸을 때 발생되는 함수라고 메소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셀프하고 이제 e라고 되어 있는데 요 e가 내가 이제 어떤 값을 눌렀을 때 그 값을 전달하는 개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이제 계속 확인을 해보죠. 자, 그러면 이.키라는 얘기는 결국에 무슨 얘기냐면은 가지고 온 객체 그 어떤 값을 넘겨준 객체의 키 값을 가지고 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A를 눌렀어요. 그러면 A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요 E라는 객체 안에 요 E죠. 요 E라는 객체 안에 A가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가냐면은 코드화돼서 들어갑니다. 뭐 63이면 63, 뭐 67이면 67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각각의 문자마다 부여된 코드가 있거든요. 자, 그 코드화돼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67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ESC가 아마 굉장히 숫자가 긴 걸로 알고 있어요. 한 8자리, 11자리 뭐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긴 코드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을 가지고 오고 싶을 때 사용하는 메소드가 뭐냐면은 키라는 거죠. 그래서 이.키, 자 이렇게 호출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호출을 해서 나온 값을 뭐랑 비교하냐면은 Qt에 있는 key underbar escape라는 상수랑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이미 정해져 있는 값입니다. 상수랑 비교를 하는데 이게 ESC 값이랑 똑같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굳이 왜 이 상수를 불러오나요? 그냥 등호하고 ESC에 해당하는 키 값을 쓰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상수로 되어 있는 게 훨씬 편하죠. ESC라든지 F1이라든지 뭐 짝대기라든지 여러 가지 기호가 있는데 그 기호를 전부 다 이제 숫자화 해가지고 숫자다 한두 자리도 아닌데 그 부분을 전부 다 이제 다 기억을 하고 있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으니까 key underbar escape라고 되어 있는 게 훨씬 더 인지하기가 편하겠죠. 보기도 편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 잠시만 지웠다가 결국에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자 닫아주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클로즈. 우리가 이제 뭐 이거 클로즈 하기 전에 그거 많이 했었었죠. Qt 코어 해가지고 인스턴스 퀴도 했었고 Q앱 퀴도 했었는데 이게 제일 간단한 방법이었다는 거죠. 이제 아는 만큼 간단해지는 겁니다. 어쨌든 이게 이제 종료를 하는 부분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보이고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어쨌든 간에 여기서 포인트는 요게 포인트가 아니라 이 부분이었다. 자,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는 부분들이 이미 정의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걸 다시 정의를 해서 뭔가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요걸 누르게 되면은 정의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확인이 되거든요. 여기 지금 엄청나게 많죠. 지금 이 부분이죠. 대부분 아무것도 안 돼 있어요. 보면은 그렇죠. 대신에 이런 것들을 호출할 수 있게끔 틀을 잡아놓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편하게 재정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겠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코드를 한번 같이 좀 볼게요. 자 다음 코드는 조금 기네요. 자 이것도 한번 실행을 해놓고 확인을 해봐야겠죠. 자 실행을 하고 보겠습니다. 딱 보니까 이제 XY 위에 나와 있고요. 마우스를 움직이면은 이 마우스의 좌표가 XY에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움직일 때마다. 자, 요것도 이제 같이 코드 분석을 해보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까도 마찬가지, 자, 이 부분을 일단 무시하겠습니다. 이제 이 부분 똑같이 나와 있는 거니까. 일단은 그리드 레이아웃을 하나 추가를 하고 있죠. 이게 그리드 레이아웃일 필요는 없는데 일단 그리드 레이아웃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스페이싱, 레이아웃에 이제 그리드가 격자니까 그 격자 사이사이의 공간, 빈 공간을 이제 10만큼 주겠다 라는 얘기고 X라는 변수, Y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텍스트를 하나 추가를 하고 있죠. 텍스트에다 어떻게 추가를 하고 있냐면은 요런 형태로 추가를 하고 있어요. 요게 현재 X 빈칸, Y 빈칸 이렇게 만들 건데 첫 번째 걸 여기로 집어넣고 두 번째 거를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겠다. X, Y 값을 각각 해서 이제 요거를 만들겠다는 거죠. 그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텍스트 개체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 텍스트 개체를 어디다 집어넣고 있냐면은 요 레이블, Q 레이블 해서 요 Q 레이블 객체 텍스트로 집어넣는 거죠. 요거를 바로 여기다 넣어도 되지만 이렇게 해서 넣는 게 훨씬 더 간단하겠습니다. 이거 이제 변경하기도 쉽고요. 결국에 이제 여기 배치가 되고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젯, add 위젯, 요거를 이제 그리드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이 그리드를 이제 이렇게 만들었으면은 여기에다가 이제 쏙 집어넣겠다. 텍스트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쏙 집어넣겠다. 자, 그렇게까지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위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정렬입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self mouse tracking true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마우스 트래킹을 이제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걸 왜 해놓냐면은 마우스 트래킹이 매번 될 필요가 없죠. 마우스 트래킹이라는 건 마우스 포인터를 계속 이렇게 따라가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렇게 마우스 포인터를 따라가려면 그만큼 이제 CPU가 신경을 써줘야 되잖아요. 자원을 활용하고 이제 계속 연산이 되고 있어야 되는데, 이제 필요에 의할 때만 이제 그렇게 해주면 되기 때문에 지금은 마우스 좌표를 보고 뭔가 표시를 해줘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true라고 해놓는 거고, 평소에는 꺼져 있겠다는 소리죠. 자, 그런 얘기고, 자, 메인 레이아웃을 그리드로 바꿔놨고요. 자, 그렇게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간에 마우스 트래킹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마우스 무브 이벤트 요거를 또 재정의를 하고 있죠. 마우스 무브 이벤트는 마우스가 움직일 때 발생하는 이벤트, 그런 메소드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 발생했을 때 그 상태를 2가 넘겨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의 x값, 2의 y값, 좌우, 위아래의 값을 각각 x, y라는 변수에 넣어주고요. 자, 그 텍스트를 다시 또 추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셀프 레이블 셋 텍스트, 아까 봤던 어디 갔어요? 요 부분. 요 셀프 레이블이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요거랑 나 자신이라는 거는 변함이 없으니까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넣어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형태로 지금 코드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자,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라는 거죠. 자, 여기 좀 독특한 부분은 이 폼 위에서 이걸 폼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 창 위에서 돌아갈 때 이제 움직입니다. 움직이는데 이 레이블로 가면 안 움직여요. 그렇죠? 딱 이 레이블을 건드리게 되면 안 움직여요. 이게 조금 독특하죠? 자, 요거 정도 이제 생각을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코드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코드가 한 3개인가 2개인가 1개인가 더 있던 것 같은데 일단 좀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이번엔 이벤트 샌더라는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볼 겁니다. 자, 요거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니까 한번 같이 좀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마찬가지 실행을 좀 해놓고 봐야겠죠. 자, 이렇게 실행을 했고요. 근데 버튼 1, 버튼 2가 있습니다. 버튼 1을 눌렀을 때 자, 아래쪽에 버튼 1이 눌렸습니다. 버튼 2를 눌렀을 때 버튼 2가 눌렸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표시가 되고 있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코드를 좀 보도록 할게요. 같이 또. 자, 일단은 버튼 하나를 추가하고요. 텍스트를 추가하고요. 버튼 하나를 더 추가해서 텍스트를 추가하고요. 각각의 위치를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뭐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죠, 이 부분은. 그리고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레이아웃을 지금 추가해서 레이아웃에다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버튼 추가해서 무브 하면은 그냥 여기 전체를 기준으로 뭐가 배치가 되고 하고 있는 거죠. 레이아웃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어쨌든 간에 추가하고 절대좌표로 지금 해놨어요. 자, 그래 놓고 어떻게 합니까? 버튼이 눌렸을 때 그 시그널을 특정 슬롯이랑 연결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버튼 클릭드라는 메소드와 연결을 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은 요게 호출이 됩니다 라는 거죠. 자, 요 나머지는 상태창 불러오는 거고 크기 조절하는 거니까. 자, 그래 놓고 여기 확인을 해볼게요. 자, 셀프, 나 자신을 이제 넘겨받아서 이제 버튼 클릭드라는 메소드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 여기 중요한 게 이제 self.sender라는 부분이 있어요. 자, sender는 self.sender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sender는 그냥 단순히 변수명이고요. 자, 그 오른쪽에 있던 sender 메소드는 함수를 호출한 객체를 가지고 오는 애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얘가 호출을 했잖아요. 그쵸? 예를 들어 버튼 2를 누르게 되면은 버튼 2.clicked.connect라는 게 호출이 되면서 이제 얘가 호출을 하죠. 그럼 결국에 호출을 해주는 부른 애는 누구예요? 버튼 2죠. 그러면 버튼 2 객체가 여기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현재 샌더가 가리키고 있는 애는 버튼 2가 되는 거죠. 버튼 1을 눌렀을 경우에는 샌더가 가리키는 애가 버튼 1이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떤 객체를 눌러서 그 객체가 어떤 객체가 그 메소드를 호출하는지에 따라서 계속 달라지겠죠, 샌더가.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스테이터스 바 요 부분이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의 메시지를 바꾸겠습니다. 보여주겠습니다 라는 얘기고, 자, 여기 뭐라고 써있죠? sender.text sender, 요게 객체라 그랬죠? 그 객체가 가지고 있는 텍스트 값,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버튼 1, 버튼 2, 요게 텍스트 값입니다. 자, 요거를 보여주면서 was pressed라는 부분도 같이 보여주겠다 해서 자, 이렇게 나오는 거죠. 버튼 2 was pressed, 버튼 1 was pressed. 자,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벤트 샌더라는 걸 이용을 해서도 작업을 할 수가 있다 라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또 같이 보도록 했고요. 또 이제 마지막 코드인가요? 이게 잠시만요. 네, 마지막 코드 요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거 볼 때 제일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게 이제 정확하게 어떤 특정 부분이
어느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정확히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고민을 했는데, 자, 이것도 이제 결국에 확인을 하면서 한번 볼게요. 자, 일단 뭐 나오는 건 없고요. 지금 상황에서 뭘 나오는 건 없죠. 자, 여기서 이제 마우스를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마우스를 클릭하니까 꺼졌어요. 다시 한번. 자, 마우스를 클릭하는 게 보이실려나? 아무튼 클릭을 했으니 하니까 꺼졌어요. 이렇게. 키를 누르거나 뭐 딴 걸 할 때는 안 되는데, 자, 마우스를 클릭하니까 이제 사라졌습니다. 지금 이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 한번 같이 좀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기본적인 개념이 중요합니다. 자, 일단은 뭐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은 뭐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C 클로즈 앱 커넥트 해서 뭐 이렇게 어쨌든 뭔가를 연결했는데 이제 끄게끔 하는 것까지도 뭐 처기한 부분이 없어요. 자, 이 이외의 나머지 부분이 중요합니다. 자, 요 부분이죠. 이 부분하고 요 부분. 자,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좀 지우고, 자, 차근차근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저도 이해하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렸으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힘들 거예요. 같이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가장 먼저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자, communicate라는 이제 일단은 클래스를 만들고 있는데 QObject라는 클래스를 상속받고 있어요. 자, 그러면 QObject를 왜 상속받느냐? 요거를 쓰기 위해서죠. PyQt 시그널이라는 것. PyQt 시그널이라는 거를 지금 사용을 하기 위해서 QObject를 상속을 받고 있는데, 이 PyQt 시그널이 뭐냐면 신호 방출이 가능한 객체를 생성한다 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신호 방출이라는 건 그냥 신호를 보내는 거, 신호를 이제 보낼 수 있게끔 하는, 어떤 특정 객체가 신호를 보낼 수 있게끔 하는 그 객체를 생성하는 게 이제 PyQt 시그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클로즈 앱이라는 변수 안에 자, 그 객체가 들어갑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얘는 이제 어떤 특정 객체가 이제 얘 이름이 이제 클로즈 앱이죠. 클로즈 앱이라는 게 생겼는데, 이 앱에서 뭔가 이제 신호를 갑자기 이렇게 신호를 보낼 수 있는 이런 지금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클래스가 됐다, 뭐 그런 얘기죠. 자, 일단은 그 상태고요. 자, 요거 밑에 거 한번 볼게요. 자, 이 부분을 일단 봐야죠. 자, 재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마우스 프레스 이벤트. 자, 마우스를 눌렀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자, 이벤트 값을 받아오지만 뭐 이벤트를 뭘 하진 않죠. 자, self.c.closeapp.emit라고 돼 있어요. 나머지는 아직 못 봤으니까 이제 emit가 중요합니다. emit라는 건 뭐냐면 어떤 특정 이 클로즈 앱이라고 써 있죠. 이 클로즈 앱이 현재 연결되어 있는, 이 클로즈 앱과 연결되어 있는 슬롯이 있을 거예요. 어떤 특정 이벤트가 있고 시그널이 있으면은 슬롯이 있어가지고 여기 연결을 해서 얘가 딱 발생이 되면은 일로 신호를 바로 줘가지고 야 이거 실행해,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이제 시그널하고 슬롯이잖아요. 얘가 얘한테 신호를 보낼 수 있게끔 얘한테 충격을 딱 주는 거예요. emit. 충격을 딱 주는 거죠. 그러면 얘가 뭐 나 발생했네 하고 이제 슬롯한테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자, 요게 요 의미예요. 자, 그래서 클로즈 앱에 연결되어 있는, 커넥트 되어 있는 자, 메소드를 호출하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된다라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그럼 여기 이제 여기 위에를 이제 확인을 하면 되죠. 자, C라는 애한테 어떻게 하냐면은 communicate. 자, 요거 클래스명 그대로 썼죠. 자, 객체를 생성하고 있죠. 이 객체를 생성하고 있는데 이 객체는 어떤 기능을 하고 있어요? 자, 요게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자, 요 놈을 의미하는 거죠. 그럼 얘 클로즈 앱이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이 클로즈 앱에 슬롯을 연결하죠. 클로즈라는. 자, 저기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클로즈 앱이 신호를 줄 때는 항상 뭔가 꺼지는 클로즈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얘를 emit로 고양이가 있어서 죄송해요. emit로 딱 신호를 줘버리면은 얘가 얘한테 슬롯한테 명령을 내린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이제 기본적인 구조에 대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요. 저도 계속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제가 기능적인 부분에 설명을 했는데 이게 왜 이해가 안 되냐면
어떻게 해야지? 라고 생각을 안 하고 우리가 봐서 그래요.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야겠다. 그럼 이게 필요하네. 그럼 저것도 필요하겠네.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이 코드만 보고 이게 뭐 하는 건지를 모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단계별로 한번 설명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색깔을 좀 바꿔서 여기다 써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마우스를 클릭합니다. 마우스 클릭. 자, 마우스를 클릭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마우스를 클릭하면 자연스럽게 이제 뭐가 진행이 되죠? 자, 마우스 프레스 이벤트가 발생이 되죠. 자, 마우스 프레스 이벤트가 발생이 되면은 어떻게 하고 싶어요? 클로즈 앱 객체에 신호가 방출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예요. 요게 emit죠. 요 부분이요. 자, 누르면은 신호가 방출됐으면 좋겠다. 신호가 방출되었으면 좋겠다. 자, 그런 얘기예요. 자, 신호가 방출되면 그 신호는 뭐예요? 클로즈 앱과 연결된이 뭐죠? 커넥트죠. 죄송해요. 다시. 커넥트죠. 커넥트된 셀프 클로즈. 필기를 잘 못해서 실행을 하고 싶다는 거죠. 자, 요게 요 순서입니다. 자, 그래서 마우스를 딱 눌렀을 때 첫 번째로 요거 실행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신호를 주고요. 그다음에 신호를 주면은 이제 여기로 가고요. 그 다음에 요게 실행이 되는 거죠. 자, 이거를 하기 위한 사전 준비가 이제 초록색이고요. 이를 진행하는 순서는 요 주황색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이벤트 처리에 대한 부분을 간단한 개념적인 부분만 같이 좀 봤어요. 자, 생각보다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한번 직접 해보세요. 이거 코드를 보고 따라치지 마시고요. 이렇게 코드를 보고 이해를 한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구나 라고 해서 그 부분만 기록을 해두신 다음에 그 기록해둔 그 순서만 보고 코딩을 할 수 있게끔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해서 연습을 했으니까요. 자,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여러 번 해보면 기본적인 개념이니까 전보다는 어렵지만. 자, 다음 시간에 이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